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고공행진이고 미국은 사상최대의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그런데 달러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매일 듣는 부채, 금리, 달러, 암호화폐 이 단어들은 그냥 경제 기사 속 용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월급, 투자 수익률, 심지어 생활비까지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키워드가 지금 단 한 지점에서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코인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미국의 부채 문제를 누가 떠안을지, 달러 패권이 어떻게 유지될지,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화폐 시대의 기회와 리스크를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부채와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2025년 10월 현재 미국의 연방 부채는 약 37.9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약 5경 원에 가까운 돈인데 경단이라니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체감해 본 적 없는 숫자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부채에 붙는 연간이자 비용입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정부는 순이자 비용으로 약 8,800억 달러 수준을 지출했고 이는 미국 국방 예산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2025년에는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추정 보도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제 총칼을 사는 데보다 이자 빚을 갚는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사실 중국과 일본이 충실한 채권자 역할을 하며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해 이 구조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달간 미국 국채 보유액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관세 전쟁도 있고요. 2025년 7월 기준으로 보유액은 약 7,307억 달러로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죠. 일본은 여전히 최대 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환해지 비용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추가 매입 여력엔 논쟁이 있습니다. 엔화 약세의 압박과 해지 비용 증가로 인해 일본은 전략적 보유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아주 많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 중국, 일본이 맞닿았던 미국 국채의 지지대는 점점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수요처가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고 즉 미국은 더 이상 전통적인 채권자에 기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막대한 미국의 국채 수요를 메워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가 흔히 단순 코인으로만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실제로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더 많이 들어보셨죠?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재무부 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총 미국 국채 보유액이 약 1,27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중 다수가 단기 국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규모로 따지면 미국 국채 보유 순위 16위 수준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미국의 새로운 채권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네요.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스테이블 코인 같은 민간 발행 토큰에 의존할까?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가 대부분 미국 단기 국채이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수록 국채 수요는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달러 패권은 오히려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통제 가능한 제도권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 USDC, 서클이거든요. 이걸 키우는 것이 부채 문제와 달러 패권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뭘까요? 바로 법정화폐 담보형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테더와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반드시 그만큼의 실제 달러나 달러 기반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합니다. 쉽게 말해 1USDT는 1달러와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위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준비금의 핵심 자산이 바로 미국 단기 국채라는 점입니다. 왜 하필 국채일까요? 크게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정성.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무위험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동성. 단기 국채는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서 환매 요구가 몰려와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제 친화성. 금융 당국 설득력이 높아 달러 담보는 신뢰성을 제도권에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할수록 자동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 중국과 일본이 도맡았던 국제 매입자의 역할을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메꿔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무작정 규제하기보다는 점점 더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핵심 동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미국은 국제 수요를 확보하고 동시에 달러 패권을 더 깊숙이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계속 말씀드린 테더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의 왕자죠. 2025년 2분기 기준 준비금만 약 1270억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 약 18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그중 80% 이상이 미국 단기 국제에 들어가 있다고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규모로만 따지면 테더는 이미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한 국제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쌓인 이익은 어마어마합니다. 테더는 분기마다 40억에서 50억 달러, 최근엔 60억 달러 순이익을 냈다고 하는데요. 웬만한 글로벌 금융기업을 뛰어넘는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테더는 비상장 비공개 기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모두 테더 내부로만 귀속된다는 구조라는 겁니다. 내가 은행에 1달러를 맡기면 은행이 일정 이자를 나에게 줍니다. 하지만 테더는 1달러를 맡기면은 테더는 그 돈으로 국채를 사고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는 모두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테더는 특히 과거에 100% 현금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실제로는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자산을 섞어서 운용했던 사실이 드러난 전력도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 리스크는 여전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서클 인터넷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USDC입니다. 규제 친화적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규제 테두리 안에 있고 회계법인 딜로이트의 정기 감사를 통해서 준비금이 실제로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기준 유통량은 약 743억 달러 정도로 아직 테더보다는 작지만 미국 정부와 제도권 금융기관이 더 신뢰하며 지지하는 쪽은 바로 이 USDC입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투명성과 규제 준수, 그리고 미국 정부의 후광 효과.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 구조이고, 그리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 코인베이스와 공유해야 하는 의존적 수익 모델에 묶여 있습니다. 게다가 상장 후에 IPO, 락업 해제, 공모 등으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나 내부자 매도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두 기업은 서로 다른 무기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테더는 규모와 수익성이라는 압도적인 파워를 가졌지만 불투명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은 규제와 투명성을 무기로 삼았지만 아직 규모와 수익성에서는 테더에 비교할 바가 못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둘 모두 필요합니다. 테더의 거대한 규모는 당장 미국 국제 시장의 절실한 자금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권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투명한 서클을 더 우호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 패권과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전략적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와 확장성은 어떨까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약 3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28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시장은 단순히 커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2025년 6월까지 무려 21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고 활성화 프로젝트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봐도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전망은 더욱 놀랍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주요 투자은행들이 입을 모아 예측합니다. 2024년에 약 2,500달러였던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3천억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2030년에는 최소 2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연간 결제 정상 규모는 무려 수십조 달러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 투자자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훨씬 더 큽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의 토큰화된 달러가 앞으로는 글로벌 경제, 그리고 송금, 무역, 상거래, 이 모든 것의 기본 레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비자나 마스터카드, 스위프트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송금하고 이체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가까운 미래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스테이블 코인이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필연입니다. 몇 가지 이유만 살펴봐도 굉장히 명확히 듭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구조적 필요입니다. 지금 미국 국제는 누군가 꾸준히 사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은 손을 떼고 일본은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될 때마다 준비금이 필요하고 그 준비금의 대부분이 미국 단기 국채로 들어갑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늘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미국 국채 수요가 창출되는 구조죠. 다시 말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부채 구조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달러 패권의 강화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단순히 지폐나 은행 계좌에 갇혀있는 형태에서 벗어나 인터넷과 블록체인 위에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네이티브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줍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나 터키, 나이지리아 같은 자국 화폐가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은행 창구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겁니다. 이는 곧 달러의 영향력이
국경과 은행을 조활해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달러를 구하려면 수수료도 비싸고 쉽지 않았는데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든 손쉽게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이 더 확장되며 더 깊이 뿌리내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는 투자자와 기업 모두의 편익입니다. 개인에게는 값싸고 빠른 송금 수단,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안정적 달러 보관 수단이 됩니다. 기업에게는 글로벌 정상과 회계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 디파이, 인프라 활용이라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립니다. 정리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 코인 투자자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적 필요, 달러 패권의 재확장, 개인과 기업의 실질적 효익,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물린 거대한 구조 속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잘 될 수밖에 없고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반드시 잘 되게 만들어야 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터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같은 화폐가 불안정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정말 확 와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원화 가치도 되게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연간 50%에서 100%를 넘어서고 오늘 번 월급이 내일이면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지키려면 어떻게든 가장 안정적인 화폐인 달러를 구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방법이 단순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줄을 서고 복잡한 외환 규제를 뚫고 때로는 암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로서라도 달러 지폐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폰 하나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디지털 달러를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도 암시장도 필요 없습니다. 버튼 한 번으로 자산을 인플레이션에서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편의성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곧 개인의 금융 안정성,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의 강화,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확산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스테이블 코인은 불안정한 지역에서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달러 영향력을 더 깊이 심어주는 보이지 않는 레일인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더리움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마인의 의장 톰 리, 한 번쯤은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이더리움이 언젠가는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입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를 포함한 이더리움 생태계 인프라 확장성이 결국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비트마인을 통해서 기업 전략 차원에서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비축하며 장기 인프라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오늘 기준으로 약 300만 이더리움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 즉 디지털 금의 역할에 가깝습니다.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인플레이션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탱하는 네트워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디파이, NFT, 그리고 무엇보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입니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경제 전체를 굴러오게 만드는 운영체제라는 비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거래 건수, 수수료 수입, 그리고 채택률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곧 전체 네트워크의 가치가 커지고 이더리움 자체의 가격과 신뢰도 역시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은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의 등장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의 경제적 엔진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톰 리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스크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1로 연동되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발행사 리스크입니다. 발행사의 거버넌스가 불투명하거나 공시 품질이 낮으면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거 테더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100% 현금 담보라고 주장했다가 실제로는 국채나 대출 등 다양한 자산을 섞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만약 환매 요청에 몰렸을 때 지연된다면 그 순간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금융 규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국은
테러 단체나 불법 거래에 연루된 지갑 주소를 제재 리스트에 올려서 해당 주소의 스테이블 코인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또 AML이나 KYC,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신원 확인인데요. 이런 규제들이 강화되면 거래소나 발행사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므로 특정 국가나 익명 사용자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리 리스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들의 주요 수익원은 준비금으로 보유한 미국 단기 국채의 이자입니다. 현재는 높은 금리 덕분에 분기마다 수십억 달러 이익을 낼 수 있지만 만약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면 이 수익 모델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시장 집중 리스크입니다. 현재 시장은 테더와 서클이라는 소수 발행사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특정 체인에 과도하게 쏠려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 전체가 연쇄적으로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리스크를 냉정하게 인지한 뒤에 활용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 강력한 도구이지만 달러와 똑같으니까 무조건 안전하다는 착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선 중요한 건 스테이블 코인은 주식이나 코인처럼 수익을 직접 내는 투자 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달러 보관 수단, 송금 수단, 그리고 투자 준비금으로서의 도구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주머니 속 현금과 같은 역할을 디지털 환경에서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장의 성장성을 투자 기회로 삼고 싶다면 어디를 봐야 할까요? 답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아니라 그 인프라와 주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규제 우위를 가진 서클이라든가, 서클은 USDC의 발행사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십으로 직접 연결된 코인베이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유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이더리움이나 결제 기업들, 혹은 준비금으로 연계된 미국 국채 ETF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직접 수익을 내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기반이 되는 도구이고 그 성장성을 잡고 싶다면 관련 기업과 인프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방에 몰빵하는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적립식으로 분할로 투자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정리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그 배경에는 미국의 부채 구조, 국제 시장의 수요 공백, 달러 패권의 유지 전략, 신흥국의 화폐의 불안정성까지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더 이상 전통적 채권자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채 수요를 보완해주는 보이지 않는 동맥이 되고, 세계에는 국경과 은행을 넘어 달러 접근성을 높여주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되고, 그리고 투자자에게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회의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달러는 사라지지 않고 단지 업데이트될 뿐이다. 그리고 그 업데이트된 달러의 이름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여러분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어떤 인사이트나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밸류점프였습니다.